참을 수 없는 통증, 요로결석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의 이주용 교수께서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요로결석 어떤 질환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요로결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저희 아버지께서 요로결석으로 얼마 전에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나뜬 눈으로 세웠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아프시다면서요. 아, 그렇군요. 네. 의학계에서도 요로결석은 3대 통증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은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느끼시고 남자분들은 옆구리를 칼로 후벼 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통증의 왕, 요로결석이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요로결석은 수분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은 가뭄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몸속에 소변이 진하게 농축이 돼서 이렇게 진해진 소변들이 몸속에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돌이 도대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요로에 생기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또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러게.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요로를 알아야 하는데요. 요로는 소변이 흐르는 길을 뜻합니다. 네. 따라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에서 시작해서 방광으로 이동하는 가느다란 통로인 요관, 그리고 소변을 저장하는 창고인 방광까지, 그리고 방광에서 모인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통로인 요도까지 이어진 이 경로를 저희가 요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옆구리부터 통증이 시작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소변에 녹아있던 주된 결석을 이루는 성분인 칼슘, 수산, 요산 같은 것들이 엉겨붙어서 덩어리를 만들면서 돌로 변하게 됩니다. 오호. 요로결석은 주로 수산 칼슘 결석, 감염 결석, 요산 결석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산 칼슘 결석입니다. 가장 흔한 결석으로 전 세계 80%, 한국에서는 절반 이상이 수산 칼슘 결석이고 짠 음식과 육류 중심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 성분이 많은 음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많이 쌓이고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어서 수산 칼슘 결석이 잘 형성이 되고 육류 중심의 식생활은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네. 또한 시금치, 땅콩, 초콜릿처럼 수산 칼슘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이 많은 성분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요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시금치, 땅콩, 초콜릿에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었다는 거네요. 네, 수산 또는 옥살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많이 있어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두 번째는 바로 감염 결석이고요. 이름 그대로 세균 감염이 원인인 결석이 되겠습니다. 요로 감염을 자주 앓거나 소변줄을 오래 사용하는 환자한테 발생하고 세균이 끈끈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뭉쳐서 돌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성에서 더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이 더 많이 생겨요? 네, 그렇습니다. 신체 구조상 남성보다 여성이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감염에 더 쉽게 노출이 되어서 감염 결석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예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통풍과 관련 있는 요산 결석입니다.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쌓여서 생기는데요. 요산 결석은 이런 요산이 소변에서 많아져서 서로 뭉쳐 돌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데요. 이는 요즘처럼 서양식 식생활이 주요 원인인데요. 이런 서양식 식생활은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이렇게 되면 콩팥 기능이 감소하고 소변이 산성화되어 요산이 녹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요산 결석이 더 잘 생기는 것이죠.
요산이 발가락이나 관절 주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요로에 머물면 결석이 되는 거예요. 네, 소변에 많아지면 요산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소변에 많아요. 요산결석은 남성한테 더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 이유는 붉은 고기나 내장류와 같은 음식과 맥주와 같은 술을 남성이 더 즐기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평소 고기나 술을 자주 드시는 중년 남성분들, 특히 통풍에 있는 분들은 요산결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석이 세 종류예요. 수산, 칼슘, 요산, 감염. 그래요. 아니 진짜 원인도 다양한데 아니 요로가 지금 콩팥부터 요도까지 길이 많잖아요. 이게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막 아픈 통증도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통증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돌이 콩팥 안에 있을 때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석이 요관에 있을 때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상부 요관, 중부 요관, 하부 요관 결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통증과 증상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부 요관 결석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돌이 좁은 소변의 통로인 요관으로 내려오다 요관을 막게 됩니다. 배설되지 못한 소변이 고이게 되고 콩팥을 붓게 만들어서 이때 갑작스럽고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칼로 베는 듯한 옆구리 통증. 네, 그렇습니다. 중부 요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요관이 늘어났다 좁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작은 돌 같은 경우에는 이 요관을 통과해서 결석이 배출이 되지만 네. 조금 더 큰 돌 같은 경우에는 요관을 막게 되는데 막았어요. 이렇게 막게 되는 경우 소변이 못 내려가고 요관은 격렬한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움직여요? 네, 그렇습니다. 소변이 내려가야 심장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심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진통제 없이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혈력까지 저걸 나겠다. 내보내려고 어떻게든 스스로 흔들어. 어머,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애가 용을 쓰는구나. 돌이 내려오려고 하다가 요관 벽을 긁어서 혈뇨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돌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의 위치도 조금 더 달라지는데요. 네. 옆구리에서 아래쪽인 복부 쪽으로 이동할수록 다른 질환, 급성 맹장염이나 복부 질환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중부 요관 결석은 아랫배 쪽이 아플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부 요관 결석인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나 음낭,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증상 이외에도 그 소변에 피가 비치는 혈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현미경에서 혈뇨가 있는 미세혈뇨, 그리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옆구리 통증이 있다면 소변색이 괜찮아 보여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돌이 생기는 시점은 대부분 콩팥인가요? 콩팥에서 돌이 생겨서 요관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통증을 콩팥에서 생긴 느끼게 돌인 됩니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요로결석 그냥 뒀다가 진짜 2차 합병증까지만 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로결석을 방치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요로감염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로감염.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네네. 돌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소변이 고여서 세균 번식에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변이 지나가는 길 전체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비뇨의학과에서는 3대 악순환의 고리라고 부르는데요. 염증이 혈액균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폐혈증에 이르면 사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악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합병증은 콩팥 기능 저하인데요. 결석이 소변길을 막게 되면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풍선처럼 붓는 수신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나. 보시는 것처럼 신장이 콩팥이 부어오르는데요. 이 수신증은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최악의 경우
신부전증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한쪽 신장에만 무리가 가겠군요. 아니 네, 근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비뇨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산부인과로 가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아닙니다. 여성이라도 똑같이 비뇨의학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비뇨의학과라고 해서 남성 질환만 보는 곳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뇨의학과는 소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배출하는 이 모든 기관에 관련된 질병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뇨의학과 가면 어떤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네, 우선 돌의 크기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사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지금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을 최대한 줄인 저선양 복부 CT를 표준 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5분도 안 되게 짧고 네. 1mm 미만의 작은 결석도 발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속에 돌이 있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로결석이라고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도하는 치료는 바로 자연 배출 기대요법인데요. 돌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결석의 크기가 5mm 미만, 쌀 한 톨보다 작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 콩팥보다는 방광 쪽으로 가까운 하부 요관 결석일 경우에 성공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때는 많은 양의 물을 드셔야 하고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네. 그래도 명색이 돌인데 그 가느다란 요로로 배출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나오면은 병원을 안 가봐도 되겠네요. 나왔으니까. 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 됐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다시 병원에 오셔서 결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돌 한 개가 말썽을 부린 건지 네. 몸속에 돌이 모두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요로결석이 한번 발생한 분들은 10년 안에 약 절반 정도는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꼭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자연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로 배출을 유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파 차단제라는 전립선 치료제를 사용하는데요. 네. 돌을 녹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길을 넓혀줘 돌이 빠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성들도 이런 약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여성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 아파요, 교수님? 어떤 분들 아프겠죠. 아프까? 아유 당연히 아프겠죠. 아프겠죠. 네. 어떤 분들은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도 몰라요.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배출이 되었다라고 아, 하시기도 나도 합니다. 그래요. 아플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자연 배출 방법은 모든 환자한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니까 자연 배출이나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로 넘어가야 합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쏴서 결석만 잘게 부수는 방법인데요. 입원이나 마취 없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 시술이네요, 시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서진 돌은 오줌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만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이 너무 커서 이 방법으로 통하지 않을 때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수술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로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시경으로 돌을 꺼내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아파요? 전신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요?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수술은 안 아프겠지만 체외 충격파는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꽤나 아픕니다. 어쩜 저렇게 담담하게 아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선생님 안 걸려 보셨죠? 저희가 손등에 체외 충격파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것만큼 아니, 아픕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요로결석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나올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요. 네. 소변이 묽어지면 결석이 덜 생기고 작은 결석은 소변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홍차 같은 수산이 많은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먹어야지 보다는 매 끼니 먹는 거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뭐 열알만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짜게 먹는 습관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상 칼슘 결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을 줄이셔야 합니다. 육류 중심의 식단은 결석의 위험도를 높이고 결석을 잘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에 살코기 80g, 생선 1토막, 달걀 2개, 두부 4분의 1모 중 하루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 고기도 손바닥만큼만 먹어라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군요. 교수님 궁금한 게 아까 수분 섭취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배설이 잘 될 수 있으니까는 괜찮을까요? 저희는 생수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배뇨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듣기만 해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네. 아플까. 아유.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극심한 고통의 대명사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석이 주는 끔찍한 통증과 합병증, 높은 재발률에 나는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다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단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하실 분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은 콩팥의 건강을 지키고 평생 경험하지 않아도 될 끔찍한 고통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길잡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일어나는 자체가 민감한 부위여서 뭐 누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교수님의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지금 티버 댓글에도 호호님께서 요로결석 여자들에게도 걸리는지 몰랐고 네. 비뇨의학과의 여자들도 가야 된다는 거 처음 하셨다고. 진짜 몰랐어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올리셨고 지원님께서는 교수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신랑이 요로결석으로 떼굴떼굴 굴렀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오늘 예방법 짝꿍한테 꼭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저도 요로결석으로 몇 년 전에 고생했었는데 재발률이 높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걱정이 되네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웃음 표시인지 모르겠는데 결석이 있을 때 맥주를 많이 마시면 자연 배출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 얘기들은 흔히 하죠. 그렇죠. 이 맥주도 네. 이렇게 뭔가 소변을 많이 볼 수 있게 유도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저도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즐기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속설인 맥주가 약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인가요, 선생님? 결론은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한 속설입니다. 반은 약이고 반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 성분이랑 수분 섭취 때문에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이뇨작용을 해서 작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 소변의 힘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아, 작은 거 같은 네. 경우에. 하지만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맥주에는 결석을 만드는 주된 재료인 수산과 통풍의 원인인 퓨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장기적으로 알코올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수분을 뺏어가 탈수를 유발하고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어서 결석이 잘 생기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예방약제는 두말할 거 없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고 결석 예방과 배출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리터 이상은 사실 조금 많긴 쉽지는 많아요. 않은데 네. 그래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저는 통증의 빈도도 궁금한데요. 이게 소변을 볼 때만 아픈 거예요? 아니면 항상 아프거나 혹은 밤에 잘 때 아프거나 이 통증의 빈도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도 네,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드문 그리고 강렬하게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렬한 통증이 있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통증이 생기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옆구리 통증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뜻이군요. 결석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만약 물을 많이 드셔서
자연 배출을 유도한다면은 결석의 위치가 바뀌어서 통증이 조금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지난주까지는 옆구리가 아팠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랫배가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석의 위치에 따라 통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결석 통증의 위치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어쨌든 미리미리 감 잡고 병원 그러니까요. 다니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누가 말씀하신 대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친절한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